상큼쌤의 성김 요양TV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셨어요. 상큼쌤의 성김 요양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상큼쌤의 성김 요양TV가 한 달 반 만에 구독자 수가 100명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후원해주시고 저희 성김 요양TV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 잠깐 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하였는데요. 여러분들의 구독이 힘이 돼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아주 많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고요. 이 방송을 잘 끝마치고 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항상 저에게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아리랑TV의 김땡땡 유튜버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항상 아낌없는 조언으로 이렇게 많은 발전이 있게 된 것을 저도 유튜브를 모니터링 하면서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의 건강과 저의 아름다운 미모를 책임져 주시는 조강민 원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플 때마다 경락을 통해서 항상 이제 저는 양약 쪽인데 한의학 쪽으로 저의 몸을 다스려 주셔서 항상 최고의 컨디션으로 방송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의 스타일리스트 동안라인 동안 원장님 너무너무나 감사드려요. 항상 새롭게 이쁘게 스타일을 이렇게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코칭을 해주시는 동안라인 TV 동안 원장님 너무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 저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이 채널 너무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더욱 좋은 방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흡기계 첫 시간입니다. 소화기계를 끝내고 두 번째 파트 호흡기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38페이지입니다. 130 기본서 138페이지 보시면 호흡기계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소화기계와 마찬가지로 해부학적인 위치 아셔야 되고요. 그 해부학적 위치에 따른 명칭을 아셔야 합니다. 이 명칭에 따라서 진단명이 당연히 붙고요. 소화기계는 굉장히 긴 관이어서 명칭들이 많았지만 호흡기계는 공기가 드나드는 길이라서 되게 짧아요. 그래서 상기도와 하기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책에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에 시험에 관련된 지식뿐 아니라 조금 더 플러스해서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들은 조금 더 가미해서 보충을 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계보다는 아주 간략해서 굳이 뭐 이 파트에서 질병 이외에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림을 보시면요. 공기가 드나드는 길이 있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일단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 부분이죠. 코에서부터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넓은 동굴 같은 부분을 강이라고 의학용어에서 부릅니다. 강. 그래서 입에 있는 동굴 같은 이 안쪽에 이 안쪽에는 굴같이 생겼죠. 그건 구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코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넓은 굴 같은 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뜻이라는 건데 그거를 이 비강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 이제 숨을 들이마시게 되지만 결국 그 공기는 비강으로 모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위가 비강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 구강하고 비강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위를 소화기계에서도 분명히 배웠어요. 그 부위가 이제 인두라고 하는 곳이죠. 인두는 비강과 구강이 같이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비강, 인두, 그리고 이 목젖, 아담 에프스라고 해서 이 여자는 없지만 남자는 목젖이 있죠. 목젖을 기준으로 거기를 후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젖 표시를 빨간색으로 했는데 제가 후두. 후두 밑에는 바로 기관이 연결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후두 바로 밑쪽, 이쪽부터 이제 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검은색 표시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쇄골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기관, 그리고 기관 바로 밑에 양쪽 기관지, 기관지가 두 개죠. 좌우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관지, 그리고 양쪽 우폐, 좌폐로 나누어집니다. 환자의 오른쪽, 환자의 왼쪽. 그래서 공기를 들여 마셔서 순환되는 길이 호흡기계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코, 숨을 들여 마셨다. 비강부터 비강, 인두, 후두, 기관, 기관지, 그 다음에 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염증이나 암 이런 것들이 이제 질병명이 붙으면 뭐 비염, 뭐 인두염, 후두염, 후두암, 기관염, 기관지염, 기관지암, 폐암, 폐렴 이렇게 진단명이 붙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아담스 애플스 이 후두 이 부분에 보면은 인두 밑에 이 부분을 이제 후두라고 하는 후두 바로 밑에서부터 기관이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꿀떡꿀떡 넘어가는 그 부위가 이제 후두인데 그 밑에 이렇게 보면은 쇄골과 연결되어서 여기가 이렇게 뭔가 손가락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숨을 못 쉬거나 자가호흡이 안 되는 분들이 여기를 이렇게 스마일하게 뭔가 이제 빵꾸가 뚫어져 있거나 뭐 플라스틱을 달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플라스틱은 없지만 여기 꼬맨 자국이 있다거나 그러면 대수술을 하셨거나 아무 응급 상황이 있었던 상황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자가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본인이 힘들었던 시간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관의 플라스틱 동그라미는 자가호흡을 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박아놨어요. 바로 여기로 숨을 쉴 수 있는 거죠. 코나 입으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여기로 바로 호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로 석션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기관 삭관은 뭔가 자기가 이제 자가호흡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다시 이 플라스틱 기관 삭관을 빼서 다시 예쁘게 꼬매서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흉터가 남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 분들 중에서도 이제 크게 고통사고가 나서 대수술을 받았던 적이 있으셨던 분인데 항상 목티를 입고 다니세요. 그래서 목티 입고 다니셔가지고 우연하게 왜 목티만 입고 다니세요 하니까 제가 수술을 해가지고 여기 흉터가 컴플렉스예요 하더라고요. 보니까 기관삭관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식도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가 바로 여기에 이 자리에 구멍을 뚫어서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게 기관삭관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여기는 식도가 아닌 거죠. 여기다가 음식을 넣어주면 큰일 나는 겁니다. 흡인성 폐렴이 걸리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는 가래를 뽑아주거나 자가호흡이 안 되는 사람 가래가 많거든요. 가래를 여기서 석션을 해준다거나 그리고 여기 소독을 해준다거나 그런 역할들을 간호사들이 하고 있죠. 요양보호사는 모든 시험 문제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거 몇 가지 외에서는 다 물어보고 시설장한테 얘기를 하고 보고하고 물어보고 상의하고 이런 것들이 답입니다. 하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까지 좀 자세히 가르쳐 주는 거는 보호자로서 가족들을 좀 케어할 때 좀 도움이 되시라고. 내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학생들은 좀 엘리트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호흡기계는 어떻게 진행된다? 비강, 인두, 후두, 기관, 기관지, 폐 입니다. 후두를 기준으로 해요. 상기도, 하기도는. 후두를 기준으로 해서 비강, 인두, 후두는 상기도예요. 위에 있다. 그래서 상기도고요. 아래에 기관, 기관지, 폐 이 세 가지는 하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19는 상기도 감염보다는 하기도 감염이 빨리 돼서 호흡곤란이 주 특징이에요. 독감은 뭐 상하기도 다 오거든요, 증상들이. 그래서 이제 근육통, 뭐 열감, 뭐 발열, 고열 이런 것들, 그리고 기침, 가래 비슷합니다만 코로나는 하기도 감염이 심하게 되면서 호흡곤란이 심해요. 그래서 호흡하기 굉장히 힘들고요. 후각 미각이 굉장히 소실이 잘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잠복기간 7일에서 14일 정도 있어요. 그래서 독감하고 구분하기 힘들어서 독감 예방접종을 환절기에 나라에서 이번에 무료 공급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무료 접종 기간 동안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날짜에 맞춰서 꼭 주사를 맞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렇게 호흡기계를 정리했어요. 그러면 호흡기의 노화의 특성은 뭐냐? 138페이지에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데 어렵지 않죠, 절대. 자, 일단 비강부터 들어갈게요. 코 속의 점막이 어떻게 될까요? 점막이 건조해집니다. 건조증. 특히 환절기 더하죠. 건조하면은 왜 문제가 될까요? 효과적으로 공기를 흡입하기 힘들어요. 왜? 코 속이 건조하면은 코딱지도 많이 생기고 코피도 잘 나요. 그러니까 이물질을 많이 생겨서 호흡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촉촉한 상태로 있는 것이 코에 병이 안 납니다. 그래서 코 속의 점막이 건조하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흡입하지 못한다. 이런 부정적 용어가 나왔죠. 그래서 건조하다. 이런 얘기 나오면 맞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폐포의 탄력성 저하, 폐순환량이 감소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폐포는 뭡니까? 폐포는 폐 속에 있는 꽈리 모양의 풍선이 있어요. 이렇게 풍선이. 이 풍선이 하는 역할은 풍선같이 공기가 들어오면 이렇게 커졌다가 다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 이렇게 나갔을 때 쪼그라드는 역할을 하죠. 폐포가 풍선처럼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탄력이 있지 않으면 들어온 만큼 공기가 나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호흡곤란이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폐포의 탄력성이 저하되고 그로 인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폐순환량 감소입니다. 어쨌거나 부정적 용어인 저하, 감소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노화에 있다는 특성에서 부정적 용어 이것들도 맞는 게 되겠습니다. 이 호흡기계의 역할은요. 산소 섭취와 이산화탄소의 배설, 가스 교환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런 공기가 잘 들어가고 잘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안 되면 호흡곤란이 되는 거죠. 나이가 들면 그만큼 많이 사용했고 그만큼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능은 원래 하던 기능이 뭐였냐면 가스 교환하는 기능인데 나이가 드니까 그런 가스 교환하는 기능을 잘 하지 못하게 되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폐포의 탄력성이 저하되고 폐순환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더 가스 교환하기가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호흡 근육의 위축과 근력에 약하다 했는데 이런 근력이 아닙니다. 이런 근력이 아니에요. 호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속근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횡격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횡격막이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있어요. 이 횡격막이 이렇게 반원처럼 돼 있는데 이 폐포의 확장과
수축과 이완을 도와주죠. 그래서 이제 폐에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들어왔다. 그럼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횡격막 이렇게 올려줘요, 근육이. 그럼 이렇게 올려주면 공기가 빠져나가고, 또 내가 이렇게 숨을 들여 마셔주면 횡격막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공기를 많이 보유할수록 근육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기계도 근육이 있는 거죠. 우리 바깥에 이런 근육만 있는 게 아니고,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달리기를 하고 너무너무 힘들 때 이렇게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부속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내가 힘이 들어서 그 다른 그 외부에 있는 근육들이 움직여서 뭔가 폐활량을 높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상기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호흡 근육의 위축과 위축 쪼그라드는 거죠. 그런 근력이 약화되다 보니까 들여 마셨을 때 확 내려가고, 그 다음에 내쉴 때 확 올라가야 되는데 힘이 딸려. 그러니까 확 내려가지도 못하고 확 올려주지도 못한 상태 되는 거죠. 그럼 공기가 어디로 갈까요? 그냥 남아있거나 그만큼 내가 요구하는 산소를 내 몸이 요구하는 산소나 이산화탄소, 내보낸 이산화탄소의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호흡곤란이 많이 올 수 있는 연령대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약화된다. 그리고 호흡이 증가되면 피로한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피로해지죠. 당연히. 호흡을 많이 못하면 산소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산소가 부족하면 조직들이, 세포들이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이 세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산소와 포도당이죠. 그 외에 5대 영양소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산소,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너무너무 쉽게 피로하고 너무너무 빨리 호흡계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태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기침 반사와 섬모 운동의 저하다. 기침 반사는 뭐예요? 내가 뭘 잘못 먹었거나 뭔가 이제 기관지에 뭐가 이제 통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여기 뭔가 가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뱉어내서 이 통로를 확보를 시켜 깨끗하게. 그래야 공기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이 통로가 이 이물질이 있으면 내가 기침을 해서 밖으로 이렇게 뱉어내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뭐가 들어와도 뭐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의식을 잘 못해요. 이 몸이, 기관지가 기침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기침을 해서 내보내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혼수 상태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자가호흡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의식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기침이 있어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기침해서 내보내려는 그런 노력들이 약해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기관지에 가래가 많이 쌓이겠죠? 가래가 많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호흡이 그만큼 안 되죠. 통로에 가래가 쌓여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누워있는 사람들 석션으로 저희가 빼서 기관지를 깨끗하게 통로를 확보를 해줘야 되죠. 다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섬모운동은 뭐냐면 미세물질들을 걸러내는 겁니다. 섬모라는 게 있어요. 코 속에도 섬모가 있고요. 기관지에도 섬모가 있는데 이게 먼지들도 걸러주고 이렇게 꿈틀꿈틀 운동하면서 뭔가 이제 분비물 윤활유도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이물질이 바깥으로 걸러내게, 아니면 안으로 들어오는 이물질은 잘 걸러주는 그런 섬모 운동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섬모 운동들이 저하된다는 겁니다. 저하되면 그만큼 질환이 잘 생기겠죠. 그래서 섬모 운동, 기침 반사, 이게 이제 같은 맥락이구나. 그래서 기침 반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섬모 운동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물질이 많이 쌓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4번도 부정적 용어 저하된다. 그리고 뭐 걸러내지 못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부정적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번째,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된다. 결국 기침 반사 섬모 운동이 저하되면서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돼서 호흡기계 감염이 쉽게 발생하는 게 노인들이 호흡기계가 노화됐을 때 올 수 있는 문제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짤막하게 오늘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 부정적 용어가 적혀 있다는 거죠. 노화. 호흡기계가 노화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어떤 일이, 노인들이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호흡기계 노화란 무엇인가? 노화에 대한 특성은 무엇인가? 노인 되었을 때 다 저하되고 감소되고, 그리고 또 선생님 기관지인의 분비율이 증가되었다고 나오는데요. 결국 여러분 부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그 맥락상의 내용이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됐대요. 증가된 거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딱딱 집어갖고 제가 얘기했다고 해서 부정적 용어만 딱딱딱 걸르지 말고 그 맥락상의 문맥상의 문맥상의 용어가 뭔가 이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도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가 만약에 노화에 따른 특성으로 옳은 것은 했으면 부정적 용어로 고르셔야 되지만 노화에 따른 특성으로 틀린 것을 했을 때는 또 긍정적인 용어로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형태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 했습니다. 오늘 이제 100명을 돌파해서 스튜디오도 조금 이제 조언을 받아서 좀 깔끔하게 조금 단장도 하고 그리고 조명도 좀 바꾸고 마이크도 좀 정비도 다시 하고 그렇게 했는데 화면이 여전히 잘 안 받는다고 해요. 근데 화면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물보다 좀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제가 연예인 안 하기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여러분들께 좋은 방송을 위해서 항상 연구하고 항상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138페이지에는 독감 인플루엔자 새로 개정된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꼭 만나 뵙겠습니다.